반갑습니다. 앞에 안 그래도 너무 멋진 교수님이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내려왔어요. 원래 이제 뭐 맞춰서 오려고 했다가 교수님 성함 보고 이런 강의는 사실 서울서 듣기 힘들기 때문에 저도 듣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내려왔습니다. 대구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어머니 여기 대구 계시는데 제가 대구 내려온 거는 강의하러 온 거는 진짜 4년 만인지 5년 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또 인공지능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더욱더 새로운데요. 예, 교수님은 이제 인문계열로 시작을 하셨다면 저는 대구의 경북대학교 공업학과에서 시작을 해서 공대 계열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로 좀 전환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른 인공지능 이야기 또 결이 다른 인공지능의 좀 활용 방안 또 전 또 창업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창업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요 스마트폰 마음껏 쓰시고요 뭐 QR코드 쓰시고 검색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편하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에 가셔서 이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이름 백기락은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을 하시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전에서 다른 사람 없고요. 이상하게 한 4, 5년 전부터 북한군 공군대위 중에 백기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63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왜 검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 빼고는 다 저니까 검색하셔서 저한테 친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커리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의 경북대학교를 시작을 해서 IT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보고 2000년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업, 컨설팅 같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4, 5년 전부터 갑자기 또 IT 쪽 강의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지금은 IT 강의가 한 60, 70%를 넘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또 하면서 IT, 뭐 파이썬 말씀하셨던 그런 코딩 강의 또 대학생 대상으로 빅데이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IT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습니다. 저 페이지에 가시면 닉네임이 베스트 잡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앞으로 뭘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오로지 직업입니다. 직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무슨 직업이냐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뭐 회사원도 직업이냐 그런 직업 말고 그거는 취업이죠. 남들이 만든 직업 말고 내가 원하는 직업 내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직업 뭐 어떤 분들은 창직이라도 표현하고요. 어떤 분들은 잡 크리에이션이라고도 표현하는 저는 잡 디자이너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직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그 과정에서 취업과 창업이 방법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사업을 실패한 다음에 고민을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실패했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삶이 크게 둘로 나눠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현실에 집중하는 삶이죠. 먹고 사는 삶.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둘로 나눠지냐? 현실에 안주를 하면 미래가 없고 미래에 안주를 하면 현실이 힘들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다 잃죠. 항상 올곧게 쭉 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 선택의 방향이 투자처럼 다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뭐 취업하느냐 아니면 현실이냐 미래냐를 놓고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것을 좀 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도 좀 적당히 만족을 하고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는 잡 디자인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저에 대해서 앞으로 뭐 이메일이든 문자든 연결이 되고 만나시다 보면 제가 유난히 잡 얘기를 많이 한다는 생각도 아마 드시게 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저는 파이프라고 부르는데요. 퍼스널 AI. 자, 뭐냐면 제 개인적인 AI. 그래서 나를 위해 예를 들면 영화로 따지면 토니 스타크의 자비스 같은 거죠. 자기 반을 위해서 존재하는 AI가 필요하다. 두 번째 뭐냐면 AI와 파트너가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슬라이드에 일찍 내려와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전 현장 와서 또 강의 슬라이드 고치는 거 좋아합니다. 몇 장을 집어넣는데 최근에 발표됐죠. 그 챗 GPT라고 이제 GPT 3.5 버전을 기반으로 한 채팅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걔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충격,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채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슬라이드에 삽입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슬라이드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런 내용으로 할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까지인데요. 강의 슬라이드는 다 드릴 거예요. 저한테 메일만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제가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딱 1분 드릴게요. 1분 동안 질문 5개밖에 안 됩니다. 간단한 이제 질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응답을 좀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갈 테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할게요. 딱 1분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최악의 강의네요. 이게 너무 골고루 오셨네요. 그래서 골고루 얘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들은 취업이 쉬울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뭐 얻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실제 그대로 지금 한글로 제가 그대로 카피 옮겼어요. 글자는 수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구의 경제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저는 사실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업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답변이 어떤가요? 되게 길다. 되게 길다. 그렇죠? 저 질문 되게 한 줄밖에 안 했는데 되게 길게 나오죠. 또 어떤가요? 표현이 되게 세련되지 않아요? 저 어제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뭐랄까 작문 연습을 한 것처럼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마치 CS가 교육하면 거의 그 문장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앞으로 웬만큼 글 쓰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특히 제가 그 AI 강의하면서 기획자, 뭐 회사에서 문서 작업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경고한 게 있어요. 앞으로 당신들 직업 없어질 수 있다고. 가장 큰 이유는 AI가 글을 잘 써요. 웬만큼 써요. 그런데 아쉽게도 뭐가 없냐? 내용의 알맹이가 없죠. 내용의 알맹이가 없어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아직 우리 같은 강사들이 먹고 살 수 있겠다. 왜냐면 전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떠들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이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전과 적당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미안하지만. 즉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치열함, 뭐 열정, 치열함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게 좋아한다 해서 아니라 이제는 의무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왜? AI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 문장 수준을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을 돼야만 문장이 구사될 것 같으세요? 저는 고1 때부터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하루에도 몇 페이지 이상의 글을 씁니다. 1년에 제가 슬라이드 만드는 게 3,000페이지가 넘어요.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점점 미래해지고 있어요. 다만 알맹이만 없을 뿐이죠. 즉,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30분에 1시간 정도 떠들 자신이 없다면 현재 AI한테도 밀리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질문했습니다. 모른대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GPT 3.5 버전이다 보니까 영어권 기반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한글 컨텐츠가 많아서 모르는 것 같은데 글쎄요. 2년 뒤에 3년 뒤에도 그 챗 GPT가 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글 검색이 채팅으로 전환됐을 때 과연 사람들이 백기락을 검색할까? 나를 검색하거나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나도 시장에서 밀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경제 인구의 80%에게 위기입니다. 그냥 위기예요. 알바 사라지고 있죠. 제가 지금 뭐 청년들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최근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적어졌을 뿐인데 주로 청년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10년 전부터 강조하던 게 있어요. 일자리 없어진다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의 CEO들을 만나보면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정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스매치라고 생각해요. 이게 틀렸어요. 미스매치가 아닙니다.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기업의 수준이 여기 있으면 대학 수준이 여기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더 하면 되죠. 현재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그 신입사원의 수준을 저희는 학위로 따지면 석사 졸로 보고 있습니다. 석사 정도는 돼야 대기업 신입사원이 될 자격이 주어져요. 물론 그 안에도 경쟁을 하겠지만 문제는 석사를 몇 살에 졸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석사를 뭐 30대 중반에 한다? 취업 제한 연령이 또 안 들어가죠. 결국 취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뭡니까? 공부를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학습 시스템으로는요, 게임이 안 돼요. 저도 경북대학교 공업학과 중퇴입니다. 전 3학년 1학기 중퇴인데, 2학년 1학기 중퇴에서 뭐 졸업장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대학에 강의하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졸업장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로 준비가 되면 지금은 상쇄시킬 수 있는 시대예요. 좀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여전히 학위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허증이에요. 저 특허 6개 갖고 있거든요. 추론도 3개 있고. 요게 좀 되니까 이제는 학위는 별로 안 따지더라고요. 현장 전문가로.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건 좀 아쉬워요. 대학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인데 만일 유튜브로 석사, 박사학위 수준의 공부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좋을까요? 좀 불편할 겁니다. 몇 년 동안은. 대신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기회는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몇 년 뒤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학위가 사라지고, 사라진다기보다는 학위를 인정하지 않고 매 순간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접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3년 남았어요. 제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독자는 많지 않아요. 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채널이어서 거기에 이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2022년이 기점이다. 2022년이 되면 우리나라 사무직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2자릿수 이상이 사라질 거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가 아마 AI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제가 예측한 영상이 있어요. 아쉽게도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불과 1년 차입니다. GPT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제 한글로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서비스 직의 상담 업무는 그냥 대체되겠구나. 왜 사람한테 맡겨요? 대구의 주력 사업이 뭐예요? 콜센터 업무라는 거 아시죠? 대구에 정말 콜센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글로벌 콜센터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 대한민국 콜센터가 정말 많은 데가 바로 여기 대구입니다. 근데 이 콜센터가 사라지면 다음에 대구는 무슨 사업을 해요? 이런 게 정말 고민이란 거죠. 제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올라가서 제가 이제 대구의 그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대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저도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구가 어떤 도시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산 가는데 지나는 도시. 머무르지도 않아요. 솔직히 여쭤보고 싶어요. 대구에 왜 머물러야 되죠? 아니, 고향인 저도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제가 지금 4년 만에 강의하러 왔어요. 물론 뭐 요즘 어머니가 올라오시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은 생겼지만 저희 이제 제 동생들하고 다 서울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요즘 역기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도대체 대구는 왜 와야 됩니까? 이런 거 이제 누군가의 아이디어만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꺾였어요. 부산은요? 부산은 그나마 희망이 조금 있는데요. 저는 부산도 요즘 부산 현직 분들은 이미 끝났다고 봐요. 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죠. 제가 3년 전에 부산에서 CEO 모임을 하면서 1년 동안 제가 주장한 게 있어요. 그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대로 가면 당신들 다 뺏길 거라고. 그때 제 강의를 듣던 분들이 한 40에서 50억 정도의 매출을 하던 중견 간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2세 경영자들. 근데 그분들은 부산은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죠. 해운대 가보세요. 부산 현지 기업이 몇 개나 있나? 없어요. 다 서울 경기에 있는 대기업들이 내려와 장악을 하고 있죠. 서울의 부산의 센텀시티에는 세계 최대 백화점이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신세계는 부산에다 그런 걸 지었을까요? 부산이 입지는 되게 좋아요.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매력을 서울 사람들이 알았던 거고요. 그 매력을 활용하는 것도 서울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보의 격차는 그냥 생존권과 좌우됩니다. 제가 보기에 부산 현지 기업들은 거의 꺾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구는 제가 보기에 너무 암울해요. 그래서 전 강의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래가 잘 안 보이는 도시 두 개를 꼽으라면 대구랑 광주를 꼽아요. 저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광주 가서도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도대체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떡하실래요? 근데 그나마 가능한 게 뭐냐면 이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AI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이 이렇대요. 여기 주요 키워드 중에서 너무 낯선 키워드가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위기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키워드 중에 저는 낯선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걸 떠나서 적어도 낯선 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저 분야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강의하라 그러면 저는 딱 하루만 주세요. 할 자신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하고 막 붙어서 1시간 정도는 제가 버틸 자신 있어요. 한 학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 정도로 적어도 알만한 컨텐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제가 공대생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 키워드들을 인문 계열로 한번 바꿔볼까요? 저 그래도 자신 있어요. 조금의 시간만 주시면 따라잡을 자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빅데이터 기반에서 반복되는 걸 굉장히 잘해요.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으면 잘해요. 자,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는 뭐죠? 역사적으로 오래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많이 생겨난다. 이게 AI 세계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BIT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아셔야 되냐? 그래야만 지금 AI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원하는 이거 좀 해줘. 지금 프로그래머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뭘 연구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를 연구해요. 인간을. 왜? 아무도 자기한테 일을 안 시키니까. AI를 모르니까 일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제가 운전하는 법을 연구하고요. 제가 공부하는 법을 연구하고요. 제가 진료하는 법을 연구를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뭘 하죠? 저를 대체하죠. 여러분, 인간의 직업이요. 과연 몇 가지 역량으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회사에 다니는 대부분 분들이 자신이 진짜 중요한 업무에 몇 %나 시간 쏜다고 생각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대부분의 업무는요. 누가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런데 소기업은 잘 대체 안 돼요. 대기업이 문제죠. 한 부서에 10명, 20명 있거든요. 그러면 10%를 대체하잖아요. 최소 1명에서 2명이 잘라져요. 그리고 신입사원 안 뽑아요. 좀 심한 데는 80%까지 갑니다. 이미 그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애널리스트를 AI한테 맡기고 프로그래머와 사람으로 대체한 건 20% 미만이에요. 80%가 사라졌어요. 이미 그런 시대인데 아직도 지금 인간의 직업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AI의 뭐 창의성을 얘기하는데 AI가 창의성이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AI가 왜 창의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의성은 AI가 더 뛰어나요. 어제 제 중학교 1학년인 제 둘째 차민이가 스마트폰으로 막 뭘 하더라고요. 일단 부모님들은 애들이 스마트폰 하면 일단 긴장을 하죠. 제가 뭐라니 물었죠. 너 뭐해? 뭐 그림 그리고 있대요.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엄지손가락 2개로 키워드를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하냐 봤더니 세상에 그 키워드를 그림을 그려주는 챗봇하고 대화 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집어넣은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자기 그림이 완성되는 중이라고 좀 기다리래요. 키워드 한 10개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림은 아닌데 보여줬는데 그림으로 괜찮았어요. 우리 생각보다 그림도 잘 그리는 AI를 챗봇으로 만나는 시대입니다. 이래도 창의성이 없다고요? AI가 사람보다 감정 체크에 더 뛰어납니다. 저는 아내의 변화를 잘 모르지만 AI는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바로 합니다. 왜? 우리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요. 대구 사람들이 좀 감정적으로 좀 남자들이 좀 무리다는 얘기 많이 듣죠. 통계적으로는 증명 안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는 시간에 가장 많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딴 데 가서 얘기해요. 그거는 표현이 좀 약한 거지. 실제로 시간 쏟는 거는 대구 사람 남자들이 제일 많아요. 대구 남자들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왜? 자기가 듣는 거랑 다르죠? 네. 우리가 카드라에 현혹되면요. 대안이 없어요. 직업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10년 뒤에 좋은 직업을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좋은 직업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대기업에서 40대 후반, 50대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나 20대 때는 들어오기 쉬웠는데 요즘 신입사원들 보면 나 다시는 이 회사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다니기에 좋은 회사가 좋습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대기업이 되고 글로벌 회사가 되는데 지금 들어가기 쉬운 회사가 좋겠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의 시기에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알파고가 바둑을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네, 바둑은 인문 계열입니까? 공학 계열입니까? 우리 예전에 바둑은 예체능에 분류됐어요. 지금은요, 바둑은 철저하게 인공지능 세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 봤어요. 세계 유일의 명지대에 바둑학과가 있었대요. 저도 몰랐어요. 드디어 폐지됩니다. 폐지안 통과했어요. 며칠 전에. 지금 이제 뭐 난리 났는데 학생들 몇 명이 좀 난리 쳤나 봐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와야죠. 알파고가 도대체 몇 년도에 이세돌 구단을 이겼어요? 2016년이에요. 저는 바둑학과가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바둑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파고도 이기지 못하는 알파고 제로랑 바둑을 뜬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바둑학과에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AI 바둑이랑 열심히 바둑 두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금년도 6월에 세계 인공지능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디서?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네, 다행이죠. 자, 중국이 싹쓸이를 했어요. 싹쓸이. 8강까지 싹쓸이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중국은 얘네들은 저작권도 무시하고요. 인권도 무시하고요. 프라이버시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데이터예요. 중국 사람 17억 명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AI 만들면 선진국들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인구 다 합쳐도 그 정도 데이터가 안 나와요. 최소한 룰이라도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룰도 없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대로 두면 중국이 세계 AI를 다 차지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바둑은요. 중국 바둑 프로그램 써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더 신기한 건 이겁니다. 프로 기사들이 해설하기가 힘들었대요. 왜요? AI가 바둑하는 알고리즘을 모르니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한 판 이겼습니다. 네 번째 판. 아시죠? 그게 인간이 이긴 마지막 바둑판인 거 아세요? 마지막 한 판 이겼어요. 그때 그 한 판을 딱 두면서 그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딱 두면서 갑자기 알파고의 승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마지막 한 수. 그리고 알파고는 바로 기권해버려요. 못 이기니까. 야, 그처럼 신의 한 수는 진짜 그 한 수를 따져야 됩니다. 영화 신의 한 수가 있죠? 이세돌의 그 마지막 네 판째의 그 한 수가 바로 신의 한 수예요. 알파고를 이긴 거죠. 바둑계에서 이제 알파고 계열의 인공지능 바둑은 신입니다.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취업하고 떼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한 판만 이기세요. 한 판만 이기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 이후에 처음으로 AI 바둑을 이긴 한 사람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한 판이면 인생 바꿀 수 있어요. 떼돈 벌 수 있어요. 1년만 특강하시면 돼요. 전 세계 한국어로 하시면 다 통역해서 수만 명이 돈 내고 들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놀고 먹으면 되죠. 다음 판 또 이기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진짜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뭐 총 들고 싸우지는 않겠지만 AI랑 인간이 경쟁하는 시기 거의 뭐 힘들겠지만요. AI를 이겨야만 하는 시대가 점점 생겨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작곡해요. 저희 와이프가 피아니스트입니다. 슬프죠. 네. 슈타인웨이 제가 아직 못 사주고 있는 피아노인데요. 스피리오라는 피아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디지털 피아노 같이 생겼지만 실제 아날로그 피아노인데 안에 모토랑 이런 걸 집어넣어서 세계적인 명 연주자들, 영상이 남아있겠죠? 그 연주자들의 데이터를 터치를 800분의 1로 계산한 다음에 실제 연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패드에다 딱 선택을 하면 피아노가 막 자동 피아노가 돼요. 평소에는 아날로그 피아노, 선택하면 디지털 피아노.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들려주니까 못 알아보겠대요. 실제 연주자가 연주하는지 아니면 그 기계가 연주하는지. 당연하죠. 사람이 연주한 걸 AI가 흉내를 냈으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일까요? AI가 무서운 건 로봇과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4차 산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센서가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팹이잖아요. 메이크 센터잖아요. 무언가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제조업이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뭐 집에 두기를 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데 오세요.
가깝잖아요. 전국에 메이커 센터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 있는 거는 도급엔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왜 이런 데 안 오세요? 만들지 않으셔도 눈으로 보면서 즐기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소프트웨어 박람회에 가서 제 그 4AI 빅이라는 카페에 들어오면 사진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수업용 프린터인데 요만해요. 너무 예뻐요. 출력하는데 1시간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일단 가정이나 수업에 애들이 책상에 하나씩 놓고 쓸 수 있는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지금 곧 크라우드 펀딩을 한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러면 제조업의 미래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AI 가수가 배우가 된 게 최근의 일이라고요? 1997년도에 우리 때에 있었어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돈 좀 벌었어요.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CF 나오니까 와 드디어 아니요 97년도에 있었다니까요. 97년도에. 우린 뭐 했어요 도대체? 전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외면했던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얘기 한 지도 3년, 4년이 넘어갑니다. 강의할 때마다 우리 위기다, 변해야 된다. 제가 또 강사잖아요. 20년 얘기했어요. 변화에 대해서는, 위기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회장님도 살아생전에 매번 얘기했어요. 어제의 위기를 대처했더니 오늘 새로운 무언가가 나를 공격하죠. 이게 컨버전스, 융복합 시대,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속해 있는 여기가 메인이 아니고요. 모든 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어느 정말 정신 나간 어떤 스타트업이 뭘 개발했는데 네 직업이 사라질 수 있는 게 내년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실래요? 문제는 인간이 늦어요. 인지 자체가 늦어요. 그러면 어느 날 하면 끝났죠. 최근에 그 신문기사에 이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뭐 디지털 시대,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뭐 지체장애자 분들,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년 돼보라고. 오히려 지체장애자 분들과 그 다음에 노약자 분들이 정말 편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여러분, AI랑 대화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죠? 우리 젊은 세대는 타이핑이랑 터치를 좋아해요. 노약자 분들은 느리시기 때문에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거킹에 가서 제가 만약 간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백기랑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지난번처럼 같은 버거로 가실까요?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카드로 결제하실래요? 오케이. 터치할 일 없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얼굴 인식을 하는데 왜 그 포스기가 얼굴 인식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이유는 안에 기계가 옛날 거여서 그래요. 그것만 번지를 하지 그 보드가 3년 전, 4년 전에 만들어서 재고로 했던 보드들이에요. 근데 모든 보드는 2년에서 3년 뒤면 교체 시작입니다. 현재 올해가 그 교체 시기예요. 드디어 AI 보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AI 보드 그러니까 몇백만 원 할 것 같죠? 칩 한 10만 원짜리 보드 하나 딱 장착하면 바로 AI 보드예요. 그래서 본사 DB랑 딱 연결하면 바로 여러분 인식해서 여러분의 메뉴, 취향, 카드 정보까지 인식을 해서 바로 뭐 요즘 네이버페이 써보시면 다 전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에 카드 등록 안 하면 더 불편한 시대 아닌가요? 적립도 덜 받아요. 이런 시대에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하나, 아직 여러분이 접할 수준으로 현장에 안 왔을 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와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가 그 시기를 너무 빨리 앞당겼어요. 너무 빨리. 제가 무서울 정도로 앞당겼어요. 코로나 전에는 저는 앞서 있다 생각했어요. 코로나 시기를 보면서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야 이제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거죠. AI의 특징. 학습한 대로 만든다. 자, 인풋과 아웃풋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요. 자, 그러면 AI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빅데이터가 없는 세계에서 승부를 걸면 돼요. 자, 우리 예전에 아이들에게 혹시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자, 앞으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된다? 한 가지 분야를 우직하게 평생을 하다 보면 대가가 될 수 있어. 가 옛날 시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AI가 잘하는 시대. 얘가 로봇과 결합할 거거든요.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좀 하다가 AI가 따라올 것 같으면 빨리 바꿔야 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너의 미래가 밝아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적으면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사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기업에 있으니까, 뭐 이런 직종에 있으니까 살아남았죠. 오늘 들은 얘기도 있고, 최근에 제가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까지 테스트 기간, 올해 말부터 내년이 드디어 대기업도 시작해서 AI가 업무에 접목되는 기간입니다. 벌써 2019년부터 LG를 비롯해서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AI가 업무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 선언했어요.
메인 기업들 다. 내년부터는 메인이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자, 이제 삼성 AI, LG AI, SK AI를 탑재한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저도 미치겠어요. 생각하다 보면 강사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요즘은요, AI가 강의하는 게 팔려요. 제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그겁니다. 아니, 대본을 썼더니 AI가 그 소리 내서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첫째한테 들려줬거든요. 중3인데 혜원이한테 들려주니까 아빠 약간 외국에 살다가 한국어 좀 배운 사람이 강의하는 것 같긴 한데 들을만 하대요. 이게 무섭습니다. 비대면으로 주문할 만하고 AI 목소리가 들을만 하면 기술의 품질이 사람과 똑같지 않아도 뚫고 들어옵니다. 왜? 비용이 낮아지고 편리해지니까요. 저는 오늘도 여기 도착하기 전에 커피를 2잔 샀어요. 이제 여기 매니저분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커피를 사고 싶은데 차에서 내리기 싫은 거죠. 그럼 뭐 해야 되죠? 네, 드라이브스루. 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들어갔죠. 딱 들어가서 저 얘기하더라고요. 저 터치 한 번 안 했어요. 이제 쿠폰 남아있는 거 있죠. 그 쿠폰으로 보고 쿠폰 사서 2잔 좀 주문해 주세요. 막 이렇게 끝났어요. 결제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이 기술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차 번호 인식하고 앱에다가 제품 정리해서 거기 결제 시스템 그대로 쓴 거일 뿐입니다. 앱 하나 만드는 거 얼마나 쉬워요. 이런 시대에 아직도 캐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작년, 재작년에요. 경남 지방 지역에 식당을 갔는데 벌써 거기에 배민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3명 있을 거 1명 줍니다. 식당에서 사람 1명만 줄이면 웬만한 식당은 다 생존 가능해요. 제일 줄이기 쉬운 게 뭘까요? 메뉴 받고 주문 받고 결제하는 거. 딱 1명이거든요. 요거 딱 사라지면 현재 우리나라 웬만한 모든 식당은 먹고 살만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래도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내년부터 어젠가요? 뭐 치킨 회사가 드론으로 배달에 성공했다고? 미국은 옛날에 했던 건데 우리나라는 드론을 날리면 군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막고 있었는데 이제 뭐 허용해주기 시작했나 봐요. 아마 내년부터는 일부 도서 지역에 치킨부터 시작해서 피자가 드론으로 배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라이더들 어떡하죠? 바꿔야죠. 네. 왜냐면 이전에 알바던 데서 옮겼던 것처럼 돈이 많아 옮겼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또 바꾸면 돼요. 자, 여러분이 학습이라는 걸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거를 써먹는다 생각하셨잖아요. 몇 년 써먹을 생각하셨어요? 얼마를 배워서 몇 년 쓴다고 생각하셨어요? 대학교 4년 배워서 취업했다고 쳐요. 4년 배운 다음에 30년 쓴다고요? 4년 배운 그 지식은요, 6개월도 못 버텨요. 회사에 가면 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워야죠. 제가 며칠 전에 2022년도에 결산을 시작을 했어요. 내년 1월까지 하겠죠. 올해 제가 열심히 들은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수업 들은 게 70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저 바빴어요, 올해. 근데 아침에 저녁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700시간. 이동할 시간이 없고 온라인이니까 뭐 정원이 없으니까 그냥 다 들으면 되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대학교 때 했으니까, 대학원에 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면요. 글쎄요. 생존율 1에서 2년, 그 다음에 다 끝납니다. 평생학습이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평생학습이 책 뭐 수필집 한두 권 읽는다고 평생학습 같죠? 그건 취미생활. 취미생활.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직업에 도움되는 학습.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하면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존력입니다. 만일 그게 빠르다면, 많다면 여러분들의 직업은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계속 여러분의 삶은 유지가 될 겁니다.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뚝 떨어져요. 갑자기. 그리고 도태되고 몇 년 동안 살아남아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시거나 뭐 땅, 부동산 투기로 좀 버셨다면 몇 년 버틸 수 있죠. 만일 내 지금 수입이 끊어지면 2, 3개월 내에 문제가 되는 가정이라면 그대로 중산층이 아니라 하층민으로 떨어집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층 이동이 되게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개도국입니까?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한번 고착되면 이게요, 뭐 사다리를 걸어찼다 이런 뭐 정치 뭐 이런 사회 이슈가 아니고요. 원래 선진국이 되면 변화가 쉽지 않아요.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 이동이 쉽지 않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려면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AI 배우가 등장한다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연예인들이 좀 있습니다.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 유명하신 분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들이 데이터를 학습한다면서 그럼 날 학습해야겠네? 그거 로열티 받아야지. 오, 좋은 생각. 유명하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회사의 AI한테 너 나 흉내 내겠다고 돈 내. 자,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의 저작권은 현재까지 터치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한다면 현재 AI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데이터를 내 걸 집어넣은 다음 그 데이터 돈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팔 데이터는 있으세요? 우리 팔 데이터 있어요? 자기 데이터 있어요? 없잖아요. 내게 뭐가 있어요? 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죠. 내 마음대로 빼내지도 못해요. 내가 작년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나 어제 만났던 사람이 누구더라 하는 시대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팔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창업 얘기를 제가 할 건데요. 이 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한 분야, 대체율, 의학 분야가 51%.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내과 의사들. 예를 들면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약 처방만 하는 의사들은, 그리고 현재 2022년 올해부터 미국의 약사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드디어 이 처방 분야가 시스템화돼서 약사에게 가서 처방받을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불법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약사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약사는 당연히 대체돼야죠. 의사도 대체되는데 어쩌면 외과 의사로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 로봇은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 로봇도 결국은 의사가 다뤄야 돼요. 그 점에서는 지금 그 3D 업종인 그 의사 영역이 생존율 높은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건 이 분야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간호사는 또 살아남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있답니다. 저희 주변 또 간호사분들도 많아요. 자, 의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환자는 되게 불편하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나 지금 너무 좀 이상한데 왜 그러죠? 의사는 정상입니다. 참으세요 그러는데 간호사는 그러면 베개를 좀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진대. 이게 간호사 영역이랍니다. 그래서 살아남으셨대요. 바로 그 서비스 영역이 의사는 못 살아남는 의료 영역에서 간호사는 산다는 거죠. 근데 2위가 또 문제예요. 교육 분야랍니다. 자, 여러분 교육을 쪼개보죠.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강사와 수강생의 지적 격차를 줄이는 과정.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식을 여러분께 전달하는데, 자, 교육이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전달력이 뛰어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게 전달되거나 짧은 시간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달에 성공을 하면 저는 굉장히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정보를 적당히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은 AI가 잘해요. 제가 지금 1러닝을 1년에 200편 이상 찍는데요. 현재 그 제작하는 스튜디오에서 한 편에서는 뭐가 있냐? AI가 강의를 만들어요. 대사를 작가들이 써요. AI가 발음을 해야 되니까 시스템 다 쓰는데 그 문장은 작가들이 써줘요. 근데 아까 보니까 문장 AI가 써도 되겠네요. 두 번째, 작가들이 컨텐츠를 써서 배우들이 찍어요. 근데 그 강의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일이거든요.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점심 먹다가 밥을 했거든요. 밥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의 IT 분야는 변화가 심해서 데이터 쌓일 일이 흔치 않더라는 거죠. AI가 학습할 때는 이미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몇 개 물어봤는데 답변 잘 못하더라고요. 즉 뭡니까?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도 내가 옛날에 석사, 박사 했으니까 유학했으니까가 아니라 이 전달력, 최신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아서 전달하느냐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교육에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치는 저 와이프가 피아니스트라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 음악을 도대체 어디 가서 듣습니까? 저도 아내한테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나도 CD를 사서 듣는다. 당신한테 연주하라고 안 그러고. 왜 자꾸 연주해서 돈 벌려고 하냐고. 이런 시대인데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제가 그분 칼럼도 썼어요. 와, 진짜 임윤찬 씨 연주 잘하더라고요. 보면서 아내가 살짝 비교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다행인 건 임윤찬 씨는 제가 평생에 한번 만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내는 옆에 있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만나기 힘들잖아. 대신 당신은 만날 수 있잖아. 그게 파워야.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 방법도 있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거죠. 옛날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못 이겨요. 토끼가 마인드 트레이닝 하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체력 훈련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 봤죠?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달라진 게 뭐예요? 정신력이에요? 아니요, 체력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버티더라고. 옛날에는 막 지쳐가지고 막 몸을 날렸는데 요즘은 끝에도 기술이 들어가더군요. 체력이 좋아진 거죠. 히딩크가 바꾼 게 바로 그거예요. 니들 실은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 문제라고. 이거 하나 바꿨더니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에서 꽤 잘하잖아요. 근데 요즘 축구들을 보면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가 글로벌에서 약간 아쉽다. 이 아쉬움을 또 보완 못하면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저는 절대로 축구 안 시킬 거예요. 못 이기겠어. 어떻게 그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요? 자, 그러면 얘가 축구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AI가 대체하는 분야는 가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다행인 건 이겁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결정하는 분야는 오래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미래 직업에서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는 직업이 1위가 뭔지 아세요? 성직자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오래 살아남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신앙상담을 절대 최후 순간까지도 AI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미국에 AI 교가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비중이 낮죠. 사람한테 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앞에 칸막이 쳐져 있잖아요. 이거 위험해요. 이러면 AI가 대체할 수 있어요. 얼굴 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개신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보고 상담받는 곳으로 살아남으면 돼요. 2위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 정치인은 자신의 의정 활동을 절대 AI에게 맡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살아남으면 돼요. 최종 결정이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 분야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이 시장이다, 소비자다 이런 분야 있죠. 다 잠식할 겁니다. 특히 업종이 좀 오래되거나 대기업이 이미 존재하는 업종이라면 지금 여러분 창업하지 마세요. 부탁인데. 못 이겨요. 지금 내가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네이버를 이기겠다? 확률적으로 그냥 100만 분의 1입니다. 불가능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한 1000억 정도 데이터 센터를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거 안 되면 피아시라니까요. 피아시라. 창업할 때 기본 전제가 이거죠. 니치 마켓. 그리고 포지셔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발 부탁이나 남들 좀 안 하는 거 아세요? 왜 떡볶이집이 또 떡볶이집을 만드냐는 거죠. 브랜드가 다르대. 우리가 보기엔 그 떡볶이가 그 떡볶이예요. 맛이 다르다고 도대체 얼마나 버틸 건데요? 좋아요. 2개까지는 허용해요. 6개 가게밖에 안 되는 저희 수소역 살 때 떡볶이집이 3개까지 가더라고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아무리 떡볶이집 창업이 돈 벌 것 같아도 이건 좀 피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없는 데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바로 옆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떡볶이집에 하실 때는요, 업종이라도 좀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리바게트 옆에 베스킨라빈스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빵집하고 아이스크림은 좀 다르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스타벅스 옆에 딴 거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떡볶이집 옆에 다른 브랜드 떡볶이집은 좀 심하잖아요. 창업을 할 때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떡볶이가 AI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LG가 현재 곧 출시하는 AI 요리사는 100개의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맛있을까요? 먹어보신 분들 의견으로는 맛있대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웬만한 매장보다 낫다.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외식업 트렌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밖에서 먹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게 맛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 바뀐 게 작년 여름을 전후한 겁니다. 팬데믹이 모든 걸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간. 그래서 요즘 만두는요, 저희 집 다 비비고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 제일 맛있어요. 괜히 엄한 브랜드 갈 필요가 없어요. 제일 맛있어요. 볶음밥도 맛있어요. 비비고를 이기는 거 연구하려면 CJ랑 싸워야 돼요. 이런 CJ도 중국 갈 때는 데이터 참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데이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이제 이래야 됩니다. 상상하라. 근데 또 상상하라고 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상상하면 다 된다고 생각, 여행 떠나시고 이러는데 그러시면 AI한테 줘요. 자, 창의성이 다릅니다.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성 기준으로는 더 창의적이에요. 뭘 해야 되냐? 좀 앞서야 돼요. 앞선 상상. 예를 들면 지금 내 옆에 요런 AI가 있어요. 그러면
야, 얘가 한 몇 년 지나면 여기까지 가겠네? 정도는 상상을 하면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아내한테 푸념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 내년에 강의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영상물 지금 내년에 엄청 찍을 것 같아요. 올해 찍은 거에 잘하면 1.5배에서 2배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찍고 나서가 무서워요. 저 영상이 몇 년 동안 돌아다닐까? 참고로 현재 제가 10년 전에 찍었던 리더십 과정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인쇄가 들어와요. 매달 몇천 원에서 1, 2만 원씩 들어옵니다.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리더십 분야는 10년 전 컨텐츠가 아직도 돌아다녀요. 그런데 아직도 리더십 강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영상물이 10년 전께 돌고 있을 정도라면 리더십 분야는 끝난 거예요. 적어도 자녀에게, 창업자에게 리더십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선, 그러면 찍을 수 없는 게 뭐냐? 지금 그 회사랑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파이썬 코딩을 VOD로 가르칠까? 제가 패스 캠퍼스에서 다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저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40시간인데 두세 시간 보다가 포기했어요. 다 프로그래머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 유튜브에서 몇 초 정도 안에 영상을 돌리십니까? 제가 대학 교수님들하고도 관계를 좀 갖고 있는데요. 요즘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출석 부르지 않고, 그 다음에 앞에 노트북을 한 대씩 다 인터넷 연결시키고, 시험을 치지 않는 상태에서 수업에 진짜 몰두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러면 과연 몇 분의 교수님의 수업에 버티실까요? 그분들은 자기들은 버틸 줄 아세요. 저는 단언합니다. 거의 99%는 안 버팁니다. 제가 학기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몇 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첫 학기 첫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가능하면 시험 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리포트 없고요. 가능하면 출석 부르지 않아요. 가능하면 대부분 A 줄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수업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네, 대부분 안 들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남기는 게 제 힘이죠. 저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조금 유명하다고 조금 강의 들어온다고 방심하면요. 긴장감 바로 사라진다니까요. 저부터가 이렇게 하는데 그 현장에 매여 있으면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학이 변화가 좀 느려요. 저는 정부가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수능 같은 거 뭐 안 봐도 되고 옛날처럼 막 대학별로 가고 싶으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AI 대학원에 10억 예산 지원해가지고는요. 구글에 있는 수석 연구자 한 명 데려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10억 지원에서는 그 중에 인건비 쓸 수 있는 게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 3억인데 그 돈 받고 누가 오겠어요? 그냥 구글에 있지. 구글은 식당도 좋은데요? 왜 여기 대학에 오겠어요? 대학 군의식당 좋아봤자 얼마나 좋다고요. 구글 식당 사진 보고 한번 비교해보라고 그러세요. 모든 게 없었을 때 정말 대학에 정말 다녀야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해야 대학생들이 바뀝니다.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학교의 상품이 학생 아닙니까? 지금 그 학생들이 현장에 안 팔리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학교 잘못이잖아요. 근데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하러 대구까지 가니? 서울에서 강의해도 되잖아요. 오늘 내려오는데 제가 좀 밟아서 3시간 10분 걸렸습니다. 뭐 왕복만 이제 7시간쯤 걸리는 거리인 거죠. 이 대구인데. 저는 집이 서울에서 용인으로 내려왔는데도 왕복 7시간이면 서울에 있었으면 왕복 8시간. 차 막히면 토요일 날 9시간 더 걸릴 수 있어요. 대구에 강의를 왜 올까요? 제가 요거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율주행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몸을 싣고 3시간 잘 수 있다면 못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불러서 못 가요. 안 불러서 갈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뭘 몰라요. 다니고 있을 때 자율주행차가 와서 내가 편해져야지. 자율주행차 와서 이제 돌아다녀 볼 거면 아무도 안 불러요. 조금 앞서 살아가라는 말이죠. 이 시간, 이 비용을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이 기술이 왔을 때 기술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노트북이 없어서 컴퓨터가 없어서 AI를 못 하십니까? 없을 때부터 AI 하셨던 분이 노트북이 좋아져서 집에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 와서 안 해보시면 집에서 3D 프린터가 이제 정말 싸게 빠른 게 나와도 안 씁니다. 왜? 그때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앞섬입니다. 다행히 AI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학습 효율이 되게 낮아요.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분리하는데 사진 1000만 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AI가 대단해 보여도 GPT-3가 나오는데 1200억이 들어갔어요. 그걸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누구나 쓰기 때문에 그나마 대단해 보이지 집에 두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요. 다행히 인간은 빨리 배웁니다. 실제로 인간이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AI에 들어가는 몇백분의 1, 몇천분의 1의 정보로 학습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파워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공부를 더 열심히 할게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종류를 좀 섞으시면 어때요? AI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자, 바둑의 룰이 바뀌면 알파고는 바보가 됩니다. 자, 알파고 바보 만들면 쉬워요. 룰 바꾸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 알파고는 다시 인간과 경쟁. 물론 예전보다 따라오는 속도는 좀 빠를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앞서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틈이 나옵니다. 이제 세계적인 기업 하나가 등장하는 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 앞서서 가면 알아서 퍼지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앱스토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세계 지금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환경도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영어 배우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저희 애들은 영어 공부를 어릴 때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영어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언젠가 통역 시스템이 내 말을 다 바꿀 것이다. 시리가 처음 나올 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시리가 처음 나왔는데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 애플 시리 가지고 영어 발음 연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얘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내가 사용자인데? 사용자가 도구에 맞추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애플 시리와 똑같은 발음을 다 여러분들이 훈련했다고 쳐요. 개성은 어디 있어요? 개성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아나운서보다 발음이 좋습니까? 아니요, 제가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난 그런 화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알았어요. 적당한 개성도 필요해요. 내 거. AI가 학습 못하는 거. 그러면 언젠가 AI가 다 가졌을 때 나만의 것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백기락 당신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나만의 요소를 톡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적어도 쓰임받을 때 차별화인 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좀 준비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비스를 사시든지 자비스를 만들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제 스마트폰 구글과 애플 둘 다 있어요. 다른 분들이 입력할 때보다는 제가 입력을 하면 정확도가 한 1, 2%더 높아요. 왜냐면 저를 학습했어요, 얘가. 제 발음과 억양을 학습을 해서 이제 제 말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게 정말 큰 파워예요. 거대 AI 시대입니다. 아직 퍼스널까지는 안 왔어요. 거대 AI 시대에 나한테 딱 맞는 바로 그 1%가 어쩌면 경쟁력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 1% 때문에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비스부터 여러분들이 만나서 얘가 뭐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만 앞으로 내가 뭘 할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모아두세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쓴 글이 지금 여기도 제 메일 받는 분들이 10년 전부터 받는 분들도 몇 분 와 계세요. 감사하죠. 제 온라인의 글들이 제가 인터넷, 유니텔, 저도 유니텔 썼던 사람이거든요. 유니텔 시기부터 제가 아이디와 이메일과 글이 남아있어요. 대단하죠? 적어도 백기락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다 합치면 이제 백과사전 만들만 할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제가 직접 녹음한 영상이 400편 정도 돼 있고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도 한 500편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지금의 백기락을 그대로 흉내 못 내지만 한 7, 80점짜리 백기락 AI 강사를 만들 것 같아요. 제 목표는 뭐냐면 밤에 간단한 거 묻고 싶을 때 제가 잘 때 AI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로 말하고 제 스타일로 답변하는 AI가 밤에 상담하는 거죠. 지금 저 부르려면, 교수님 부르려면 돈 좀 쓰셔야 됩니다. 밤에 쓰시려면 1,000원, 10,000원 받아도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멋진 시계가 열리는 거죠. 그렇게 밤에 전 세계에서 10,000명이 쓰면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아닙니다.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네요.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문제는 나의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 데이터를 모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창업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 이겁니다.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사람, AI 활용하는 사람은 살아남고요. 지시를 받거나 대체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좀 불편한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불편한 삶인지는
SF 영화를 보시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살고 싶지 않으시면 이 둘 안에 들어가십시오. AI가 공부해야만 하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만드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AI를 활용을 해서 같이 파트너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이런 거 한 대쯤은 있으시죠? 네, AI 청소기라든가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폰이 다 들어있으니까. 스마트폰부터 좀 제대로 활용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주인만큼만 똑똑한 기계. 주인이 뭐 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거기에 맞춰줍니다. 왜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까요? 게임할 때만 주니까. 간단하잖아요. 게임하려고 줬는데 게임기 주 그러면. AI 그 스마트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요즘 PC로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뱅킹업 처리하는 게 너무 편해지던데요. 인터페이스도 되게 관계라고요. 너무 편한데 왜 이걸 게임기로 줘요? 게임기로 주면 애들은 게임기예요. 중요한 건 그 기계를 어떻게 쓸지는 기계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걔를 이해 못해서 일을 안 시키고 안 써보는 거죠. 이런 시대라면 여러분들도 생존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알파고를 보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일 하나 AI와 맞서서 살아가는데 실패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근데 이세돌 군단이 진짜 우리에게 은인인 게 그 네 번째 판을 이기면서 멋진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혼자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세 판 지고 나서 충격을 받고 자기가 친한 프로 바둑 기사 6단, 8단 이런 사람들을 밤에 호텔로 부릅니다. 다 같이 봤겠죠? 그리고 밤에 대여섯 명이서 모여서 호텔에서 그동안 봤던 알파고를 지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판에 임해서 이겨버립니다. 놀랍죠? 게다가 네 번째 판이 뭐냐? 이세돌 구단에게 불리하게 시작되는 판이었어요. 다섯 번째 판은 이세돌 구단이 먼저 선점하는 판인데 원래 바둑에서 보시면 실력이 비슷하면 먼저 두는 사람이 이기기 쉽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이 5판째에서는요. 자기가 다시 흙을 잡고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해서 진 거예요. 만일 먼저 시작했으면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큰 수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만일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 이런 천재적인 팀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이 AI 시대에 여러분들은 많은 돈과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팀빌딩 이런 거 좀 많이 하죠. 저 앞에 뭐가 있어요? 지니어스, 천재. 자, 본인은 천재신가요? 그럼 일단 천재를 볼 기회가 없어요. 천재들 옆에 천재가 있거든요. 프로 옆에 프로가 있거든요. 강사 옆에 강사가 있어요. 자, 먼저 자신의 실력을 올리셔야 돼요. 다행인 건 천재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하늘에 준 놀라운 재능도 있지만 1000개의 많은 재능도 천재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많이 발휘하시면 여기저기서 여러분의 재능을 원하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제가 올해 뿌듯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저한테 영상 촬영을 의뢰를 하셨어요. 저를 PD로 부르신 거예요. 촬영 감독으로. 제가 돈 받고 4번 갔다 왔습니다. 웬만한 강의 비병금 준다고 그래서 장비 다 챙겨서. 지금도 제 카메라가 지금 돌고 있고요. 제 몸에 마이크 지금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 강의 찍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제 강의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강의한 걸 다 까먹기 때문에 제가 제 강의를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항상 제 스타일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쏟아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학습, 또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매 순간이 예전 게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창업도 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좋은 비즈니스는 어디에 있다고요? 남들보다 조금 빠른데 뛰어난 사람들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사람 쓰시면 망해요.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 그러면 돈이 많아야겠네요. 자, 돈을 많이 안 줬는데 뛰어난 사람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속에 기업가 정신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한테 가서 내가 알바라도 할게요. 아니, 나 돈 안 받아도 돼. 당신 사에 일 같이 하기만 해달라고. 지분만 나누자. 공동창업자 하자. 이럴 수 있는 힘을 안 기르시면 여러분한테 사람이 안 옵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옆에 천재가 있다면 달라붙으세요. 무슨 수를 써서인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게 주식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고생을 좀 하셨나 봐요. 왜냐면 애플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셨대요. 그 이후에 애플 제품을 하나도 안 썼대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주식 받아서 평생 묵혀두세요. 혹시 합니까? 30년 뒤에 1조 원이 돼 있을지.
그때 그 주식이 자그마치 애플 주식 전체의 10%였다고 합니다. 애플 지금 아마 회사 총액이 3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3조? 30억 달러인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회사 가치가 크거든요. 그 10%면 그냥 세계에서 얼마 전에 사우디에 아주 부자가 한번 갔다 왔죠? 그 사람보다 더 큰 부자예요. 애플 주식 10%예요. 얼마나 떵떵거리 살 수 있겠어요? 차이가 뭐예요? 천재 옆에 섰다는 거죠. 같이 일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팀에 대해서 냉정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뛰어난 사람들 만나면 저도 주눅 들어요. 대신 여기서 주눅도 튕겨나가면 나 이 속에 못 들어가는데요. 그럼 나 혼자서 AI랑 싸워야 돼요. 실제로 터미네이터를 보면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로봇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로봇이죠. 활용을 해서 인간과 결합을 시킨다면 뭐예요? 최신 로봇과 맞서죠. 그게 바로 미래 시대의 우리의 무기가 돼야 됩니다. 아까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AI를 창업에 쓸 생각이 전혀 없다는 분들이 25%나 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업무에 AI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안 쓸까를 연구하세요. 제가 컨설팅 잘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안 쓸까를 굉장히 제가 잘해요. 돈 버는 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기계화시키거나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한 명 줄이면 생존 가능해요. 남들 4명, 5명 갈 때 우리가 3명으로 한다? 생존 가능해요. 제가 크레벤 아카데미 처음 만들었을 때 업계에서 그래도 인정받은 게 뭐냐면 직원 2명이서 남들 봤을 때 10명이 일하는 회사인 줄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20년 지났습니다. 97년 사이버 가수 아담이 등장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는 AI는 선택 대상 아닙니다. 반드시 활용을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자료는 다 보내드릴 겁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마 2년 지나면 다 사례를 바꿔야 돼서 의미 없을 겁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 이 속에 또 지니어스 팀 멤버가 있을까 봐 항상 만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관계를 좀 맺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 시간이 딱 9분 남았네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없네요. 네, 뛰어난 강의인 거죠. 너무 완벽한 강의여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락 주시고 궁금한 것도 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는 걸 하고요. 오늘 제 강의는 원래 시간표대로 12시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